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27일 수요일 장은 끝났고요. 오늘은 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동안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전에 이 채널을 열고 강의를 하면서 지수가 한참 3월부터 올라오고 있을 때, 여기 보면 6월 8일에 이제 뭐 고점 예측 같은 걸 해서 녹화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번 상승이 여기 고점은 6월 8일로 본다. 실제 우리나 여기 보시는 미국이나 6월 8일이 고점이 나오고, 그러나 짧은 조정 끝에 또 올랐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이제 9월 2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다우지수하고 이렇게 보시면 이 주간, 이 주봉으로 8월 31일부터 오는 이 주간, 여기에 여기 제가 지금 갖다 댔는데 8월 31일이라고 찍혀 있죠, 그죠? 월요일이 31일이라서 그렇고요. 일봉으로 보면은 9월 2일, 3일, 여기가 고점입니다. 이 자리에 이제 주봉상 일목에 이제 676주 큰 변화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추석 들어간 주에 조정을 받다가 11월부터 올라가면 원래 예측은 연말 연초로 가면서 조정이 오고, 그것이 잘못되면 이제 크게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이 제대로 걸려들면 이 상승 전체에 대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주봉 단위로 뭐 3주, 월봉 단위로는 길면 한 3개월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지금 조금 복기를 좀 해 드리려고 합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종합주가지수나 또 다른 국가나 몇 개들은 1월 첫 주 고점 돌파를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이 고점 자체는 돌파 못하고 조정이 또 올 수는 있는데, 애초에 제가 생각했던 그런 파동은 현재 오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순년이라 그럴 수도 있고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서 한번은 점검을 해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우선 그 전에 이런 예측을 내면서 뭐 내세웠다 그럴까? 근거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중에는, 자, 여기 다우지수 주봉으로 가보시면 8월 31일이 676주죠, 그죠? 8월 31일 676주입니다. 그래서 다우지수의 다우나 이쪽 주봉 가보면 이 8월 31일에 상투가 딱 걸리죠. 그리고 눌렀다가 10월 달에 아시는 그대로 누르고 10월 30일 지나고 11월부터 올라간 것까지는 뭐 우리 지수하고 똑같습니다. 10월 30일이 저기 하락 끝이고 그대로 올라가고 이런 것까지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선 일수 단위로는 지난 연말자로 이 10월 30일 바닥에서부터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런 43 이런 이제 일목 기본 수치가 오고 있었고요. 왼쪽으로 가보면 이것도 한 41일 정도 되죠. 그럼 이게 일목 기본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주가 지수도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연말, 그러니까 지난 연말까지 이건 한 43일 정도 되는데 요렇게 나오고요. 왼쪽으로 가 보시면 이건 아니고 43일도 어디 걸리는데 어디더라? 이거 아니고 다른 지수인가 보구나. 하여튼 걸리고 주봉이 또 보면 바닥에서 연말까지 어디 갔어요? 42주 같은 게 걸리거든요. 이 왼쪽으로 가보면 요거는 33이고 하여튼 이 주간들이 좀 걸립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맺힌단 말이죠. 맺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봉 단위로 가보면, 그러니까 이때는 시장이 뒤집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가보면은 나스닥의 226 변화일이 1월 8일 날 옵니다. 226 변화일, 228은 이제 대등수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연말짜리 걸리지만, 예, 미국이 226 변화일이 오니까 한 1월 8일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랬을 때는 여기를 기점으로 이제 본격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 이야기죠. 예, 당연히 그러니까 했던 이야기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시장 흐름들이 어떤가를 조금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자, 일단 연말에 이 일수 채우고 미국은 새해 첫날 이 다우지수가 뭐 장중에 마이너스 2.37%까지 폭락을 합니다. 이 나스닥이 2.68% 약 7%까지 폭락을 하고요. S&P 500도 장중에 2.49%까지 폭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마디가 지나가면서 급락을 해요. 뭔가 뭐 훌르덩 이 문제가 생기긴 하잖아요. 그러나 그 뒤 후속 가방이 없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1월 8일 오니까 또 고점이 나오긴 해요. 여기가 이제 S&P 500하고 나스닥하고 226 변화일이 있던 자리입니다. 나스닥도 226 변화일 오니까 이 걸리고 한데, 우리가 통상 상투 이후에 이렇게 확인되는 이런 하락 쪽의 파동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러고 여기까지 살치다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봉상 그리고 일봉상 큰 변화일들을 잠깐 흔드는 정도로 하고 다 벗겨버린 겁니다. 이건 그냥 무사통과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우지수를 놓고 보면 1월 8일부터 해가지고 약간 고점이 조금 올라갔지만 아직은 크게 못 벗어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주초에 한번 세게 흔들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나머지는 다 벗겼단 말입니다. 근데 독일로 가보면 1월 8일이 상투죠. 그리고 예, 월요일 급락했다 김순 지지하고 지난밤에 이제 좀 돌긴 했는데 여기는 좀 이상하죠. 그죠? 여러분 보시기에 독일하고 뭐 저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하실 수 있는데, 크게 봐서 이제 글로벌 증시가 비슷한 리듬을 가지고 간다고 보면 개장 일수도 비슷하니까 이런 날이 오니까 뭔가 브레이크가 걸리긴 합니다. 그죠? 그 외에 전혀 얼토당도 안 하다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비트코인입니다. 이거. 예, 가상화폐는 181 상태예요. 그러고 나서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건 또 많이 빠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 중요 변화일이 오면서 뭔가 이런 변화를 보이는 것도 있고,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상이 없어요. 종합주가 지수는 일봉으로 보면 이제 쭉 제가 키워볼게요. 1월 8일이 금요일이고 1월 11일 이제 급등했다가 이제 그 뒤에 급락을 하고 좀 난리를 치긴 했지만, 좀 난리는 치긴 했다. 그죠? 3000포인트까지 내려왔으니까 고가 대비 하면 263포인트나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도 이 변환마디가 지나가니까 뭔가 좀 이상한 행동이 나오긴 하는데, 애초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 이후에 그냥 조정이거든요. 그건 안 왔습니다. 안 오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 예측이 틀린 거죠. 저는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완벽하게 틀렸다기보다는 어떤 시세나 지수는 또 거기서 좀 흔들리기도 하고 한데, 정작 우리가 이제 뭐 보고 있는 것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코스닥은 보시면 역시나 이것도 1월 8일 날 고점 나오잖아요. 빼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 제가 여러분께 뭐 경계도 하고 이럴 때는 이게 장기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큰 변환마디가 와가지고 때려버리면 잘못하면 3개월 조정이 올 수 있다 했다고 했는데, 그건 일단 넘겼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다시 조정 들어오는 건 그건 나중 문제를 하고요. 원래 제가 품었던 생각은 1월 8일 이후에 속도는 좀 다를지는 몰라도 결국은 계속 조정으로 간다 쪽이었는데, 아직까지 조정이 안 온 건 아니에요. 안 온 건 아닌데 이렇게 뭐 어떤 건 신고가까지 나와버리고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뭐 이 이후에 하여튼 시장이 바로 뺄지 좀 더 가서 뺄지는 몰라도 그 마디는 지나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번 주 시작하면서 우리가 게시판에도 올려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던 거, 이건 1월 8일 당시입니다. 8일 당시 보면은 다우지수 이거 42주 주봉 와 있고요. 나스닥도 42주 주봉 와 있고요. 이게 이제 일목기본수치거든요. 그리고 이 장기로 보시면 나스닥 일봉이
예, 2020년 이 바닥에서부터 225일이 와 있죠. 그럼 1월 8일이 226일이거든요. 226일. 그 다음에 202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전에 대등 수치를 보면, 뭐 205일, 204일, 228일짜리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작년 3월 대바닥으로부터 거꾸로 가보시면, 2019년 6월 바닥 여기서 228일이 지나가죠. 이게 언제냐 하면, 예, 1월 12일 화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월 11일이 우리 종합지수 상투, 1월 8일은 미국 모든 지수와 코스닥,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독일 이런 데는 상투. 근데 그 이후에 많이 빠진 건 가상화폐, 좀 빠지다가 돌아간 건 코스닥, 좀 빠진 건 독일 지수, 유야무야 뭐 좀 횡보 조정만 하다가 고점 벗겨버린 건 미국 증시. 다 달라요. 근데 뭐 제가 이러한 작업들을 오랜 세월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추세 보면서 따라가고 매매를 하기는 했는데, 지나가면서도 이제 좀 의아하다고 해야 되나? 확실히 분장은 뭐 워낙 유동성이 좋으니까 그렇긴 한데, 정말 특이하구나 했던 것은, 이게 이전의 제 경험으로 보면 이 정도 걸려들면 그냥, 예, 조정이 그냥 옵니다. 물론 초반에 잠깐 버티다 이럴 수는 있어도 그냥 쏟아져 내려버리거든요. 이게 여기서부터 40 위주로 올려놓고, 예, 올려놓고, 그런 또 일수가 이거 하나만 온 게 아니라 좌우 대등이 같이 오면 그게 위력이 배가 되거든요. 언제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의 파동 중에서 이게 중간 파동이거든요. 이게 최저점이거나 최고점에서 4.3으로 같이 때려버렸으면 더 위력이 큰데, 그렇다 하더라도 226일이나 42주나 이러한 것들은 결코 가벼운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봉으로도 그렇게 단기도 와 있고 해서 저는 조정이 올 가능성을 일단 보고, 그래서 몇 달 전에 말씀드린 거죠. 제가 여러분께 이건 최근에 와가지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그 전에 드린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혹시 하락이 오면 어떻게 대응하자 예방주사도 놓고 했는데, 제가 솔직히 인정하듯이, 예, 일부 시장과 이런 시세들은 거기서 뭐 조금 깊은 조정도 있고 그러긴 했지만, 애초 생각했던 그런 식의 하락 파동은 안 왔다. 흔들고만 지나간다. 이건 당시 이제 일수입니다. 226일 1월 8일 걸리고요. 예, 이건 S&P 500이던가? 예, 그것도 보면 일수들이 이렇게 걸립니다. 이렇게 큰 숫자가 특히나 왼쪽에서 벌어지고 오른쪽으로 다시 오면 이게 꼭 그 좀 안 좋은 짓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엔 하여튼 뭐 워낙, 예, 자금의 힘으로 지나갔고, 그 지나갔지만 그렇다고 시장이 편하지는 않죠. 이렇게 뭐 4조씩 때려대고 뭐 4조 4천억 때리고 4조 2천억 때리고 이렇게 결코 가벼운 행동은 아닌데, 아무튼 아직은, 예, 나 이제 뭐 나중내 하고 이런 파동이 없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그냥 조정이 오면 그냥 일단 들고 빼버리잖아요. 그죠? 아니면 위에서 며칠 조금 버티다가 빠지거나, 결국은 빠져버리거든요. 이런 거 조금 버티다가 빠져버리잖아요. 이건 6월 8일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런 건 여러 번 보여드리는데, 이런 것도 보면 다중상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변한번 1이라 해도 바람 무너지고 깔짝거리다가 확 빠져버리거든요. 지금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없는데 제가 뭐 고집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최근에는 그랬죠. 제가 예단 없이, 월요일 날 선물이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오르고요. 어제 11포인트 가까이 빠지고요. 오늘 장중에 이걸 8포인트, 아니야. 또 까먹었다. 큰일 났네. 빠지는 게 한 10포인트 되는데, 여러분, 요즘 장중 급하게 매매하다 보니까 좀 그러네. 예,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뭐 희한한 엄청난 변동성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예, 그렇게 특별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시장 곧 보겠습니다만은, 뭐 이런저런 이상한 소리들이 좀 나오긴 합니다. 중국의 유동성 축소 이야기도 좀 다양한 해석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새벽 4시에 미국 FOMC 4시 반에 기자회견이 있어요. 거기서 뭐 어떤 말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뭐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는 예측은 전혀 못하겠습니다. 우리 당장은 중요 분봉은 또 하락 추세를 살짝 만들어 놨고요. 일봉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월선은 이탈했습니다. 가느다랗기 때문에 안 보이실 텐데, 그렇지만 아직 전환선이 안 깨졌어요. 3108이 전환선인데 3100포인트 깨져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여기서 이제 좀 두텁게 해볼게요. 월선 쌍봉 나오면은 곤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이건 그냥 특별한 건 없어요. 일반 시세도 쌍봉을 치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이거 지수는 여기와 여기니까 쌍봉형은 아닙니다. 근데 5일선은 여기가 고점이고 좀 여기가 고점이에요. 그럼 이 위치가 높이가 비슷하잖아요. 혹시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떨어지고 저점 깨고 이러면 이게 5일선이 쌍봉으로 무너진단 말입니다. 이건 하여튼 뭐 조심은 해야 됩니다. 전환선도 더 물게 이렇게 장기에 걸쳐서 쌍봉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조심해야 되고, 그거 안 나오면 뭐 단순 수치상으로는 3100포인트 3100.8인데요. 예, 이게 깨져버리면 문제가 뭐냐면은 하락 N이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전환선이 3100이고요. 기준선이 2990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우선 당장은 3100을 깨면 전환선 이탈이 오고요. 만약에 다음에 가서 이게 3003이거든요. 이게 이제 2990이니까 거의 3000 라인 아닙니까? 이게 깨지면 고가가 낮아지고 저가가 낮아지는 하락연이 됩니다. 예, 이런 건 하면 좀 안 되는 행동이고요. 우선 당장은 3100포인트 요거 지지한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것도 아니지만 이게 21선 있고 기준선 있고요. 그래도 이게 좀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한 가지 문제는 그동안은 계속 외국인이 매일 매도매수 반복하다가 어제 오늘 이틀째 2일째 매도입니다. 일째 연속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약간 양음 반복으로 가다가 음에 오늘 아침에 양을 만들다가 음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음 2개 붙었습니다. 이게 2개 붙고 3개 붙고 이렇게 버르장물이 벌어지면 곤란하고요. 뭐 아무튼 FOMC 결과에 따라가 내일 좀 달라지겠죠. 예. 그리고 수급은 외국인 기관이 오늘 때렸고, 그다음 프로그램 매매하고 보겠는데 기관은 오늘 사다가 그죠? 오전에 3,000원 이상 사다가 엎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장 내부적으로 약간 쎄한 기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뭐 크게 눌러도 잘 돌려야 되니까 정말 뭐 조금 더 추가 하락이 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안에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리듬을 놓고 보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나요? 그냥 복귀를 하자면 11일 오르고 11일 돌아가다가 조정이 들어온 셈이 되고요. 이 저점을 기준으로 보면은 좌우가 6일, 이러면 일목이 6일 대등수치, 11일 대등수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후행세편이 여기 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3일 지나면 바닥에서 26변화일이 올 테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또 일수를 잡아 나가는데, 여러분 복잡하니까 일수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수급이 하도 뒤집어 대지만 연속적으로 파는지 사는지, 여기 가면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요 26변화일이 오네요. 그 다음에 6일로 갔으니까 이렇게 하면 6일 리듬이 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런 건 지금 뭐 위치는 예측 못합니다. 방향만 가지고 보았을 때 다음 주 월요일 위치도 중요하고요. 월요일 보다 그날이 지나가면서 화요일날 무슨 짓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화요일날 무슨 짓을 하는지. 이거는 가상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래가지고 올라간다. 아니요.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파동을 설계를 해보는 건데, 잘해야 되지만 이 가상입니다. 이래가지고 만약에 올라와 있다, 얘가 최고점이다 그러면 그 다음날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대비를 한다든지, 우여곡절 끝에 반등은 해도 다음 주 월요일이 저점으로 와 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직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단 이 리듬이 반복된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되면 이렇게 11일이고 이렇게 11일 또 대등수지 되고, 이걸 중첩된다고 합니다. 중의라고 합니다. 중의라고 하고요.
요렇게 11일과 이렇게 11일이 정확하게 양쪽으로 딱 맞아 떨어지면 이걸 본의라고 합니다. 어제점 본. 이게 이제 일목균형표 대등수치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수는 이렇게 됐고요. 여러분 중에 혹시 지수 파생적으로 매매하시는 분은 제가 장중에 추세 타기 매매하는 거 예시 드린 거 가지고 하셨으면 최근장에 수익 대단히 많이 낼 겁니다. 예, 운용의 묘에서 조금의 어떤 그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뭐 이거 뭐 등락이 뭐 11월 올렸 10포인트를 올렸다가 11포인트를 뺐다가요. 오늘 저점이 424 가다가 돌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432까지 8포인트 돌리고요. 빼버리니까 421.9까지 와버리네요. 그리고 고점에서부터 10포인트 빼버립니다. 그래 놓고 또 뭐 한 4, 5포인트 돌리다가 흔드는데, 물론 이걸 다 먹을 수는 없는데, 이거 추세 매매하는 거 보여드리면 그 중에 얼마가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이 딱딱 나옵니다. 딱딱 나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그 전에 선물 베이시스 관련해 가지고 어제 제가 설명을 좀 많이 드렸죠. 오늘 차익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베이시스는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차익거래, 프로그램 매매 차익거래 순매수는 베이시스가 콘텐고일 때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물이 위에 있고 현물이 아래에 있고, 이게 정상적이라 그랬죠. 그죠? 가격상 위에 있어야 됩니다. 선물은 위에서 올라가고 현물은 이렇게 가고, 현물은 여기서 현물은 코스피 200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 폭 이론가 정도 위에 있는 것이 정상인데, 이것이 이제 그보다 훨씬 더 높으면 과평가, 고평가니까 선물 때리고 현물 사고요. 반대로 돼 있었잖아요. 어제는 이게 마이너스 3 이상 떨어졌으니까 이거 뭐 역대급입니다. 그냥 이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그때 그죠? 양쪽을 반대 매매 해가지고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정상화됐을 때 다시 반대 매매하면 이 폭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먹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먹는 겁니다. 지수가 오르고 내리고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자, 어제 선물이 요 아래에 있었고 현물이 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역조가 나왔잖아요. 3 정도. 근데 이 정도 역조일 때 프로그램 매매한 건, 예를 들어서 오늘 장중에 이제 잠시 콘텐고 플러스도 나왔고요. 0.7 정도라고 현지 수준에 보더라도 마이너스 3이 들어간 건 0.7에 청산해도 이게 얼마가 됩니까? 2.3 정도 차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 매매하는 사람이 제가 아니고요. 이쪽 기관에서 직접 하는 분이 들으면 웃으실지는 몰라도 어쨌든 뭐 구조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다가 0.7 오면은 2.3만큼 개선이 됐잖아요. 이 폭만 해도 적은 게 아니죠.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베이시스가 원래 이런 식으로 많이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베이시스가 이렇게 많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보세요. 선물이 원래 위에 있어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간 데다가 그게 3 정도까지 벌어졌다고 하는 거, 이건 뭐 심각한 거거든요. 안 심각하다기보다는 대단히 큰 기회거든요. 근데 시장을 보는 차원에서는 조금 심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현물은 누군가 뭐 엄청나게 계속, 지수는 떨어졌지만은 사실 좀 사고요. 선물은 두렵게 패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개미들은 막 선물이고 뭐고 나 몰라, 떨어지네 살래, 에라 질러라, 돈 있다, 에라 디야, 질러, 놀면 많아, 손에 손잡고 사자. 그랬을 경우 이게 현물은 좀 덜 빠지면 같이 같이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선물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현물은 원래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좀 느린 속도로 떨어지면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이 갭이, 그죠? 현물이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선물 베이시스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 폭이 커져 버린 거죠. 이건 현물이 덜 떨어졌다 그런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상태에서 오늘 이제 베이시스가 좀 좁혀져 가지고 차익 거래는 들어왔지만, 이게 이제 장중에 콘텐고도 갔다가 이러다 결국은 뭐 베이시스 이 105 대신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프로그램이 얼마입니까? 5,519억 또 터졌어요. 5,519억 또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기관의 매도, 외국인 매도 이 속에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관이 오늘 장중에 현물 한번 볼게요. 많이 살 때 오전에 3,260억까지 샀었죠. 이게 이제 초반에 지수 올라갈 때입니다. 이게 녹색선이 지수입니다.
기관 오르고 그 다음에 외국인 선물도 좀 그랬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기관이 여기서 엎어버리기 시작하는데 프로그램 장중 매매 동향이 어디 갔냐. 하여튼 보시면 프로그램도 예 그러다 다시 매도가 늘어버려요. 예, 이래저래 뭐 해가지고 예, 기관 두들겨 패고 외국인 두들겨 패고 예, 총 이렇게 팔아버리니까 지수는 또 이렇게 약세로 간 거죠. 고객 이따가면 아직 뭐 68조 정도 많고요. 그 다음에 예, 그 중국 관련해서 어제 이제 기관의 대량 매도나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제가 조금 들어와 있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저녁에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유동성 축소설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조금 있는데요. 그걸 글쎄요 글이 좀 긴데 저도 뭐 자료를 받았습니다만은 중국 인민은행 유동성 회수 120억 달러 규모, 그 다음에 그 인민은행 자문위 신용회원 주식시장 버블 경고 마준이라고 하는 인민은행 저 자문력이 뭐 이런 경고가 있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금리 급등입니다. 15금리가 7일물이 하루 만에 40bp가 올라가지고 2.7%까지 올라갔다 그럽니다. 이게 2019년 이후 최고치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려감이 좀 있었다. 그 다음에 긴축 언급한 시점이 생각보다 좀 빨리 나온다. 보통 중국은 춘절, 우리 지금 이제 음력 설날이죠. 앞두고 긴축은 잘 안 하는데 이례적인 유동성 흡수 현상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지금 빚 동원해가지고 하는 투자가 엄청나다 그럽니다. 중국 신용잔고가 1.7조 위안인데 2015년 당시 중국 증시 폭락 이후 최고치라고 그럽니다. 뭐 우리나라도 뭐 영끌 빚끌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국 A주 거래대금에서 신용거래 비중이 10에서 12%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여기 여러분 중국 차트 잠깐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중국도 차트가 좋거든요. 예, 시장이 계속으로 상해입니다. 이거 상해 일봉입니다. 예, 올려놓고 좀 주춤거리고는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예, 신고가로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그동안 오랫동안 그 얘네들은 가돌이를 쳤습니다. 예, 그러다가 미중 대립이고 맨날 이러다가 이번에 올랐는데 여기서 신용거래가 엄청나게 뛰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신용거래대금 비중이 중국 A주 거래대금에서 10에서 12% 정도인데 평균 한 9.5% 정도 된다 그러네요. 작년 7, 8월 이렇게 급등할 때 중국의 그 신용거래 비중이 거래대금에서요 12%를 넘어갔을 때요. 지금이 한 그 정도 수준에 와 있고 당시 이래 놓고 예, 조정이 길었거든요. 여기 보면 11월에 올라가기 전까지 이렇게만 따지면 석 달이십니다. 여기까지 따지면 5달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7월의 고점을 중국이 다시 돌파하는데 5개월이 걸렸습니다. 5개월 걸렸습니다. 이것을 꼭 신용 탓이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이런 약간 그런 거래대금에서의 신용거래 비중 폭발 이런 부분들 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 그랬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그게 엄청나게 나쁘다 이거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등등의 이유로 약간 뭐 유동성 축소가 있었고 설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속도가 가속화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는 있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어제 오늘 사이에 그런 이상한 흐름들 그리고 어제 보면 상해 지수가 많이 빠졌거든요. 예. 그 종가가 1.51% 빠졌습니다. 오늘도 보면 뭐 별로 살짝 돌리긴 했는데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오죠. 그죠? 우리는 뭐 아침부터 돌리다가 다시 밀렸지만 얘들은 내려가다가 돌아오는 식으로 우리하고는 방향이 조금 다르긴 한데 뭐 장중이 좀 밀리고 이렇습니다. 오늘도 중국 단기금리는 어제보다 20bp 올랐다고 합니다. 민은행이 1800위안 유동성 공급했는데 2800위안 만기 도로자금이 있어가지고 한 1000억 위안 정도는 회수됐다 그러고요. 이게 슬슬 나옵니다. 예. 그다음에 나머지 지금 가장 큰 이벤트는 내일 새벽에 나올 이제 연준하고 파월 의장이 뭐라고 하는지가 지금 이제 뭐 중요하겠죠, 그죠? 예,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 추세 매매했던 거 좀 볼까요? 오늘 아무튼 왜
그 외인기관이 동시에 코스피 두들기고 코스닥 둘 다 두들겨 패했습니다. 그랬는데 코스닥은 하락 종목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한 800개인데 오른 게 한 440개 있으니까 아주 극도로 나쁜 건 아니고요. 예, 그 나쁜 건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코스피는 올라다 떨어지니까 체감이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은 달러가 살짝 약세로 가면서 2원 10전에 올랐습니다. 여기서 오늘 장중에 있었던 추세 매매 현장을 또 조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급등 지속했고요. 어제는 주로 하락이었고요. 오늘은 올랐다 내렸다 난리를 쳤습니다. 자, 아침에 개장하고 잠깐 올랐다가 시작 직후에 또 엔진 조시가 안 좋은 상계국을 합니다. 엔진 조시가 안 좋다가 오늘 수급 흐름이 어쨌든 이 초반에는 이렇게 이거 오늘 거 맞죠? 지수가 오늘이 27 맞죠? 등락한 결과만 좀 보여드릴게요. 올라갔다가 걸리면서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15분 기준선 부근 아니요 돌파 30분 기준선 부근 가다가 내려오는데 일단 이걸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일단 하방이 잡힙니다. 하방이 잡히는데 이렇게 가다가 제가 이걸 왜 일어났냐면 이건 삼성전자 200틱이에요. 제가 앞날도 삼성전자가 지수와 연동하거나 주도하면 삼전을 같이 보자 그랬죠. 하여튼 지수가 쫙 떨어지다가 424대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전날 종가 직전 이 저점까지 내려오잖아요.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여기서 자 이따가 제가 분봉시험 모델을 보여드리겠는데 이 부분에서 수급도 그렇고요. 삼성전자가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튀어 달아나는데 요즘 선물 매매하시면 호가당 수량이 몇 주 안 됩니다. 예전에 거래 많이 될 때는 호가당 200개, 300개씩 쌓아 놓다가 요즘 뭐 20개, 30개 이렇게 하니까 뭐 거래 좀 들어오면 무너지고 올라가고 난리가 벌어집니다. 변동성 꺼내줍니다. 돌아 올라가요. 돌아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하락 추세 타고 다가 기준선 돌파가 딱 나오죠. 돌파가 딱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돌파했죠. 그러면 이제 상승 전환. 그 다음에 얼마를 갈지는 아직 모릅니다. 어쨌든 전환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매도 쳤으면은 잘라 드셔야죠.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 돌아가고 여기 보면은 기관은 사기 시작하고요. 외인선물도 삽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차익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어제하고는 분위기가 일단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아침에 지수가 이제 또 돌아 올라가죠. 그래서 쫙 올라옵니다. 쫙 올라오는데 여기서 잘 안 보십시오. 이제 전고점을 두고 200틱 일단 양운이었다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거죠. 너 또 박수로 흔들어 댈래? 그러면 깨고 내려와요. 427, 416으로 내려올 건데, 아니면 이거 탈레가 이제 과제가 남았습니다. 그죠? 과제가 남았는데, 그 뒤에 그냥 우리가 사전 예측 없이 한번 가볼게요. 그럼 여러분 매매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426.8, 427 라인하고, 그죠? 여기 427.5하고가 이 안에서는 지금, 이 미세파동 안에서는 지금 지선이 되는 거죠. 안 깨어졌고요. 안 깨지 않고 올라가면 그냥 위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저희가 제가 구형테크를 가지고 있고요. 동원검사 같이 올라가고 이럴 때 이제 이겁니다. 이 오늘 구형테크하고가 플러스 2%, 25%대 뭐 엄청나게 됐습니다. 이 앞날은 IA가 상가하고 오늘도 급등을 했고요. 이건 이제 출발 현재 일봉입니다. 이 423에 이 선물지수는 일봉 전환선이 있는데 여기 부근에 와가지고 뒤집는 거 보셨죠? 전날도 여기 지지였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지수가 계속 올라오니까 여기서 체크를 한번 해본 겁니다. 430에 걸리나 안 걸리나. 430 왔을 때 일반적인 경우는 여기 거의 걸립니다. 그 앞날 내려올 때 30분 기준선, 그 다음에 여기 구름 상단, 60분 기준선, 426일씩으로 순차적으로 내려오면서 한 번, 두 번, 뭐 세 번 이렇게 그 중간에 반등이 왔었죠. 그죠? 되게 여기 오면 걸리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했는데 안 걸리더라고요. 안 걸리더라고요. 자, 아까 제가 찍고 돌아가는 장면이 보여드렸죠. 삼성전자하고 돌아가는 장면,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어떡합니까? 추세 타고 가버렸잖아요. 또 전형적인 추세장이 또 나와버립니다. 이거 요즘 자주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끝에서 끝은 어떻게 먹습니까? 다 못 먹더라도 먹어야죠. 방금 그러고 430 왔는데 잠깐 흔들고 기준선 타고 그냥 가버립니다. 이 430에 30분 기준선이 있었죠, 그죠? 조금 전에. 그 다음에 10원봉으로 봐도 여기 중요 이평선들이 여기 있고요.
그런데도 그냥 갑니다. 왜? 수급이 워낙 좋고 삼성전자 날아가니까 쭉 갑니다. 쭉 갑니다.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한번 보세요. 아직 추세 유중이죠. 자, 추세 유중인데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여기서 저점에서 또 오름폭이 상당하고요. 가다가 횡보 치면 여측면이 일단 끊는다. 끊고 여기 이탈하면은 이 추세면에 여기서 끊습니다. 그리고 원봉 42가 오니까 여기서는 조심하십시오 하고 나가는 자리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가장 빨리 끄는 쪽은 432 찍고 여기서 끊고 기다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끊어지는데 이탈하죠. 그죠? 그 다음 지지선이 여기잖아요. 435가 있죠. 그죠? 이걸 딛고 돌면 이 추세 2차선은 안 무너지기 때문에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따라가 놓고요. 따라갑니다. 이건 뭐 관계 없습니다. 쭉 보세요. 근데 제가 그렇습니다. 외인섬으로 계속 매도가 나오는 거 좀 끌적지근한 거하고 그래서 3전 분봉 계속 보자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여기서 딛고 올랐는데 전고점 넘어가다가 여기 딱 옵니다.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딛고 가면 그냥 이탈하면은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야 됩니다. 이거 뒤집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탈할지 올라갈지 조금 빼다가 올라갈지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내가 기준을 그렇게 정해놓고 가는 겁니다. 아까 여기서 미리 끊었잖아요. 이탈에 내려왔고요. 이건 매도 단타까지 나왔었고요. 뒷고 튀면 다시 가자. 뒷고 튀었는데 문제는 고점폭이다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끊어야 됩니다. 게다가 이 시간마디 와 있잖아요. 오목 시간마디 42. 어떻게 되면 이탈하죠. 매도 전환. 롱수 교체가 됩니다. 매도 전환. 네, 분봉부터 이거 다 떨어집니다. 지금 이거 이제 원봉 보세요. 음봉 3개 떠버리기 시작하고, 그죠? 약간 쌍봉형이 지금 목선까지 다 깨버리잖아요. 이 안에서 이 추세에서는 지선이 아무도 없죠.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부른 게 한 428거래인데 이놈의 자식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428 수준이 아니라 더 빠지는데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42에 17이니까 26하고 시간 끌고 놓고 있는데 한번 가봅시다. 여기 줄친 이유는 저항선이기 때문에 이거 돌파 못하는 하락입니다. 이건 15분 봉인데 구름에 걸렸고요. 30분은 기준선 넘어갔다가 지금 무너졌으니까 얘는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거 장중 내려옵니다. 지금 내려오면서 이걸 제가 노렸던 건 요 이평하고 요 구름 여기 지지하는 거 보자 했는데 이것만 쳐다보면 계속 하락 추세고요. 계속 하락 추세고요. 계속 떨어지는 중입니다. 떨어지는 중인데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26시간 마디 와가지고 딱 돌아가죠. 이 돌파 나오죠. 그러면은 이 그림 안에서는 매도 1차 컷입니다. 컷. 그 다음에 428 정도입니다. 제가 이걸 실시간 하듯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매일 방법은 여러분 천지입니다. 이것만 보는 것도 안 해요. 그러나 우선 그냥 쉽게 추세 매매 그냥 전행적인 행태 일목균형표 차트 접목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이거보다 더 잘하는 분은 무시하시고 이런 걸 처음 보는 분은 한번 참고하시고요. 이런 추세가 깔끔하게 가는 장이 그렇게 잦지는 않아요. 좀 지저분할 때는 한 달에 가봐야 며칠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어느 때든 나오면 200틱이든 5분이든 15분이든 30분이든 여러분 것을 하라니까요. 이걸 알려드리면 이건 이제 늘 반복되니까 이제 뭐 더 말 안 할 겁니다. 어쩌다 한 번씩 소개할 거고요. 이제 자 시간 마디 오고 여기 오니까 그죠? 구름 여기 오니까 사실 이제 이 평선 상단 아니고 하단 뒤고 돌아갑니다. 그럼 426 정도의 라운드 지수. 그럼 여기서 따지면 여기 이탈만 해도 지수가 얼마입니까? 5포인트 빠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도 5포인트입니다. 5포인트. 아까 여기 딱 이탈할 때가 431이거든요. 물론 뭐 426에 정산했겠습니까? 427에 정산해도 4포인트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선물은. 4포인트입니다. 이거 두 계약 들어가면요, 얼마 줘? 4포인트면 돈이 200만원 아닙니까? 그냥 터지는 겁니다. 뭐 옵션이 들어갔으면 뭐 아직은 월물초라서 그렇게 뭐 옵션 푸시 많이 튀진 않지만 올라오죠. 그래 남은 과제는 이게 과연 또 이렇게 날아갈까 아니면 밀릴까 한데 그건 몰라요. 가봐야 알지. 제가 시간마다 42 예상투 17하고. 이제 자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이 반등 약하죠. 긴순 돌파인데 반등 약하죠. 긴순 깨버리잖아요. 다시 매도. 또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건 손절 나올 때까지 따라가요. 보세요. 제가 이제 크게 잡아놓은 겁니다. 현재 시장 흐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올라갈 때 올라가다가 이 산을 넘었다 그러거든. 이제는 보세요.
어문 아래, 이 이평 안에 간혹 기중선 돌파는 하지만 구름 하단하고 이건 돌파보다 떨어지죠. 전형적인 하락장입니다. 전형적인 상승 패턴이고요. 이게 지금 보세요. 며칠째 나옵니다. 며칠째. 이러다가 나중에 지저분하게 되면 매매 안 하거나 거기서는 잘못하면 손질러요. 진행되는 동안 해야죠. 시총상이 다 깨지고요. 그 다음에 기관님이 이제 자 순매도 전환됐습니다. 아까 3,000원 이상 사다가 이 짓을 하고 있으니 지수가 빠지죠. 그런데 이제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 보세요. 두 개 다 돌파 나오죠. 특히나 눌림목적으로 돌아가죠. 이거 반전이에요. 이거 반전입니다. 오늘 이 저점은 5분 시간하고는 상관없더라고요. 그리고 422대가 이 앞 저점이잖아요. 422.65가 최저점이잖아요. 423.20하고는 0.6포인트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점 왔으니까, 그래서 이걸 당시에도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불러드렸고, 그 다음에 돌파 나오니까 당연히 매도는 청산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와가지고 아까 제가 올라가다 정체되면 미리 탁 끊어버리듯이 아니 전 저점 된데 도니까 미리 끊거나 아니면 이 돌파에 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 뒤집어 버려야 돼요. 뒤집어 버립니다. 아예 이거 전날 상가 같은 거 이게 저희 매수 종목이었고요. 오늘도 장중에 이거 뭐 단타로 나오는데 이것도 추세 매매 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적어 놓은 거예요. 이 추세 매매 되잖아요. 분봉 추세 타고 가잖아요. 예? 그죠? 종목이 분봉 추세 타고 가잖아요. 그 이후에 나중에 이제 오후 들어서 지수가 좀 깔짝거리는데 제가 여기서 시간만 이제 계속 가도로치면서 424.25 정도와 426.20하고 424.20이든가 이 박스 치면서 살짝 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시간마다 딱 끌어서 보내드리면서 요 다음 흐름에 따라가라는 이탈. 그럼 다시 매도죠. 여러분 보세요. 수렴하다가 시간마다 다음에 엎어지죠. 변곡점 다음에 엎어지죠. 그죠? 그러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이게 엎어지잖아요. 그럼 매도 치면서 따라가야죠. 다시 매도로 가는 거죠. 밑으로 얼마를 먹건 다시 매도로 가는 겁니다. 오빠 달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태도인데 18일 19일 이후로는 매일 샀다 팔았다 하다가 이제 이틀 연속 매도 나왔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지난 연말 이후로는 매수 매도가 이틀마다 또 뒤집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고 이런 습성이 있었고요. 이런 습성이 달라지거나 기술적으로 뭐가 달라지면 새로운 변화라고 인식을 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연기금 요즘 오전에 좀 사다가 계속 매도로 바뀌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뭐 내일 새벽에 뭐 FOMC가 있으니까 422 라인 와가지고 여기서는 종반입니다. 이 종반 가면 오장 중후반에 그 뭐 날라다니는 시세입니다. 이 이후로는 여러분 사실 매매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줄쳐놓은 건 이건 추세 매매도 이제 안 되는 구간이고 가격 가지고 위로 갔다가 이걸 깨나 타고 올라가나 그거나 보자 그 소리입니다. 그거나 그 소리입니다. 이건 그냥 오늘 온봉입니다. 그래서 갔다가 다시 또 깨고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선을 또 깹니다. 이게 이제 2시 지났는데 여기 줄 쳐놨잖아요. 이걸 깨고 또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까지는 뭐 제가 일일이 다 안 했는데 추세가 깔끔하게 터지면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세를 잘 내셔야 됩니다. 아까 이게 422에서 돌아갈 때고요. 아까 제가 426에 줄쳐놓은 거 보셨죠? 요 깨지니까 또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는 되게 지저분해. 여기서는 제가 적극 매매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예측을 해요? 누르다 들었다 누르다 들었다 우하방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이건 뭐 매매가 어렵죠. 이거 월요일부터 한번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장중에 추세 매매는 200택입니다. 이 월요일장 올라갈 때입니다. 이걸 제가 3분봉이나 이런 거 가지고 또 걸러내는 방법 보여드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게 화요일날 떨어질 때입니다. 요거 왔을 때가 30분봉 기준선, 60분봉 기준선, 그 다음에 426 왔을 때 금요일날 저점이라고 잠깐 뭐 이런 거 여기가 426 여기가 그럼 저 추세하고 내려오는 관계이고요.
그래 놓고 오늘 아침 딱 누르더니 돌려가지고 상승 한번 주고 하락 한번 주고 그 뒤는 좀 짧아집니다. 반등 주고 다시 빼고. 그래서 이걸 여러분 전부는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그러니까 내 그물에 들어온 시세, 내 그물에 들어온 시세는 먹는 겁니다. 내가 아는 패턴은 먹는 것이고요. 이걸 안 하면 이제 다른 분봉으로 가야죠. 뭐 원봉으로 가거나. 근데 원봉 같은 거 아침에 보세요. 이렇게 했다가 급등해 버리면 이거 추세 매매하자면 이 고가하고 너무 멀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3분이 아니라 2분으로 바꾸거나요. 아니면 이평선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추세 매매가 돼요. 네, 이거 3분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원료로 올라갈 때는 3분봉 타고 갔다 그랬죠. 그죠? 여기 이탈 나왔고요. 그 다음에 화일로 내려오면서 3봉 여기서 한번 돌파했지만 여기 가서 다시 돌파는 이탈하니까 또 매도. 이러면 이 중간에 이런 노이즈를 걸러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장이 이랬다가 휙 뚫었다가 떨어졌다 이러면 어려워집니다. 근데 최근처럼 변동성이나 추세가 강할 때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3분봉만 해도 긴선이 여기 있으니까 이 가지고 추세 매매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200택을 쓰고 안 그러면 여기 이평선 집어넣습니다. 이건 뭐 22평인데 네. 왜냐하면 긴선이 좀 느리게 돌아가거든요. 고가저가의 중심을 잡기 때문에. 그럼 이평선 집어넣고 하시거나 뭔가 자기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할 때는 뭐 고가 대비 1에서 1.5포인트 정도의 뭐 스톱을 두거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 놓고 끄는데 가면 다시 또 따라가고요. 이탈하면 다시 손절 나가버리고요. 예,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측 안 하면 이런 어떤 추세선을 잡고 가거나 폭으로 나는 바닥에서 얼마 이상 돌아가면 일단 끊고 다시 볼 거야 라고 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정하시면 되고요. 혼조 구간 오면 추세 탈 듯하다 말 듯하다 이러면 매매 안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이런 걸로 가가지고 추세 매매를 해버려요. 이건 어려워요. 분봉으로는 잠깐 올라가는데 이걸로는 이런 게 안에서 추세가 잡히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께 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방법은 다양하게 있어요. 하나의 어떤 기법을 가지고 추세 매매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자기 손에 익은 걸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주로 지수 이야기, 선물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쪽이 훨씬 재밌어요. 제가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그렇죠.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고 계속하면 또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대충 여기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뭐냐, 이후에 다시 뭐 조정이 오고 어쩌고 하는 건 다시 점검해야 되겠고, 애초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연말하고 1월 8일 정도 이후에 조정이 오면 자칫 깊은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는데, 그것들이 뭐 코스닥 신고가 가버리고 미국도 신고가 가버려가지고 당장 그것은 안 왔다, 안 왔고요. 어쩌면 이렇게 조금씩 흔들거리다가 유동성 타고 더 갔다가 이제 그 뒤에 오는 변곡점에서 제대로 조정이 오거나, 혹은 여기를 기점으로 또 어떻게 벌어지거나, 그건 뭐 이단 문제고, 제가 생각했던 1월 8일 리듬은 여기서 안 왔다. 분명히 뭐 크게 빼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뭐 비트코인 뭐 난리 나고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애초에 내가 생각했던, 제가 여러분께 경계 차원에서 드렸던 그런 파동은 아직까지는 발생하지를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에 이제 더해지는 이 봉과 시장 여건 환경을 보면서 또 조율을 하고 대응을 하면 되겠죠. 지금은 좀 예단 없이 가는 시세를 지금 따라가는 매매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현물에서는 저는 뭐 늘 말씀드려 왔는데, 전기차, 수소차, 반도체 요즘 오지는 별로입니다. 이거 기본으로 두고 그냥 깔고 가고요. 그 외에 이제 지금 뭐 여행주나 이런 쪽으로 막 갔다 오고, 거래소에 또 저기 뭐 전기전자, 화학부터 해가지고 자동차니 해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각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지금 갑니다. 그래서 오를 때 추격하면 좀 그렇고요. 그쪽에서는 아직은 안 무너진 테마라 그래야 되나, 섹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길목 지키면서 매매하면 아직은 재미있습니다. 쏠쏠한데, 혹시 이제 시장이 주 후반으로 가면서도 반전의 계기를 못 만들면 여러분 또 경계하셔야 됩니다. 조정이 또 조금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는 한은 계속 순환하면서 지금 상승하니까 저기 해물을 뭐 다 털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어요. 일부는 들고 가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 좀 팔아먹고 다시 조정시 들어간다든지,
예, 뭐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 차트가 들어갔죠. 해성 뒤에서 한번 볼게요. 예, 이거 매매하던 종목인데 이거 지금 이탈이 없거든요. 아직 완전 이탈은 대신에 어제 급등하고 지수가 급락하니까 좀 자르고요. 예, 그 다음에 LG이노텍 한번 볼게요. 예, 이거 들어가는데 이건 지금 4일 조정 와버리고 오늘 양국 나오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게 급등했잖아요. 예, 이 대형주가 급등하고 밀리고 지수의 흐름이 이상이 오면, 이게 아니고 LG전자가 나와버렸어. 이노텍은 이 정도 아닌데. 그래요. 헷갈렸다. 어제 이거 급등했잖아. 14%나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라주고요. 예, 오늘 내일 사이에는 뭐 슬쩍 한번 아래에서, 예, 너 시면 한번 살짝 받아보려는데 위에 던진 사람은 중진 아직 가져가고요. 이런 식의 약간 운용 정도. 예, 가만히 있기에는 뭐 지수가 워낙 뭐 쌩 난리를 치니까, 예,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아직 뭐 왕창 다 던지고 이런 식은 아니고요. 길목지키면서 가는 건 가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다음에는 또 뭐 시장보다는, 예, 기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